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대단하신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금정구에서 인테리어하고 있는 더이론 컴퍼니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업 되게 좋네요. 유튜브 슈퍼스타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인테리어하고 있는 디자인 새벽 대표 임우정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산에 대단한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게 인테리어 사기 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어플. 솔직히 제 채널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대표님들이 생각한 디자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인테리어가 아니고 빨리빨리 싸게 할 수 있는 금액 단가에서 사기가 좀 더 많이 나더라고요. 대표님들한테 인테리어를 맡기면 사실 그 단가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사실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럼요. 1,000만 원, 1,500만 원 그 돈이 한 번에 싹 날아가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사람은 왜 안 잡혀가요? 사기죄가 아니라던데. 저희 디자인 새벽 채널에서 이제 소송까지 가셨던 분의 이제 인터뷰를 따가지고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변호사님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이게 사기죄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기죄가 안 들어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어쨌든 뭐 계약서를 안 쓰는 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어쨌든 뭐 계약서를 다 쓰시잖아요. 계약서도 썼고 그리고 이 업자들이 현장에다가 자재를 가져다 놔요.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할 의향은 있었다. 이거는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억울한데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소송까지 가셨던 분은 정말 실제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시고 일단 그 회사 자체가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이제 정해놓은 1순위부터 뭐 3순위, 뭐 4순위 이렇게 있으면은 그 1순위는 이제 직원들, 급여를 못 받는 이제 직원들, 그리고 임금을 못 받은 뭐 작업자분들, 뭐 그리고 이제 국가에 체납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나서 이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부동산이랑 내용은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그 순고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비방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이런 공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수의 업체가 저한테 견적을 주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부터 일단 시작부터도 잘못된 게 현장을 보지도 않고 견적을 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오류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이더라도 사람이 살아온 패턴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제 내가 도배를 하려고 하면 뭐 곰팡이가 있는지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벽체가 안에 파손을 돼서 다시 목공사를 한 다음에 도배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34평 무슨 아파트 B타입에 견적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공사해봤다 또는 경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견적을 던집니다. 당연히 최저가로 주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도 안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장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저런 문제가 있네요. 추가 요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공사를 할게요. 해놓고 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 시작한다고 해서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받았는데 자재만 갖다 놓고 공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견적을 받았으면 계약하기 전에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뭐 폐업 유무라든지 면허의 유무 뭐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공사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다 그렇진 않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진짜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 진짜 성실한 기술자분도 있겠지만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다 흐리듯이 제가 요즘은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부산 사기, 인테리어 사기만 쳐도 그분에 관련해서 쫙 나와요. 대표님들이야 디자인 비용 들어가고 이쁘게 들어가고 하니까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싸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를 만약에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견적을 받으시는 거는 뭐 충분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업체한테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으실 때는
꼭 미팅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미팅을 하셔야 돼요. 직접 현장을 다 보여주고 똑같은 설명, 똑같은 그 항목을 주시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싶고 내 현장에 직접 와서 본 다음에 견적을 달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몇 개의 업체가 추려지면 그때부터 이 업체가 이제 뭐 사업자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뭐 견적서는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빠짐이 없는 건지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상 금액과 적절하게 맞아지는 곳,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그런 업체랑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우려는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의 수법은 이상하게 정말 비슷해요, 다들. 너무 비슷하고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뭐 안 쓰려고 한다. 뭐 또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이제 너무 이제 통으로 돼 있는 거죠.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통으로 묶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철거나 뭐 자재를 갖다 놓고 하는 액션까지 취해 놓고 나중에 이제 자재비가 올랐다든지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여러 핑계를 대면서 현금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리고 공사 진행은 계속 더디게 되고 그리고 점점 연락은 또 잘 안 되고 이 수법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론 컴퍼니랑 디자인 새벽 견적서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견적서를 받을 때 디테일해야 돼요. 뭐가 뭔지 몰라도 어떤 공사에 관련된 자재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뭐 목공사의 노무비는 얼마인지 뭐 철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공간에 철거가 되는지 타일은 무슨 타일이 들어가고 몇 백각 타일이 들어가고 타일에 대한 박스당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냥 견적서에 보시면은 타일 공사 얼마, 뭐 목공사 얼마 이런 식으로 통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옛날 간이용 수준 끊어주듯이. 예. 특히 옛날 장식집 보면 수기로 쓰시는 데도 아직도 있으세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견적서가 나와서 내가 뭘 공사를 해야 될지 인식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좀 디테일한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도 뭐 업체마다 조금씩은 계약서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내 건축 공사 표준 계약서를 쓰거든요. 요건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계약서고 뭐 쭉 똑같아요. 일관된 뭐 내용이긴 한데 이제 뭐 제10조 뭐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 고객한테 뭐 몇 분의 몇으로 뭐 금액을 지불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준공 기간 내에 공사를 해줄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AS의 유무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요새는 사업자 등록증 뭐 조회하는 것부터 해서 이 사업자 주소랑 여기 내가 미팅했던 주소랑 뭐 같은 곳이 맞는지 뭐 현존하는 그 업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요새 검색만 하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홈페이지 블로그 뭐 여러 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라도 꾸준히 올라와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내용이 이제 좀 누락되거나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랑 미팅할 때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써서 금액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 그냥 뭉퉁구리로 해가지고 목공사 이렇게 해갖고 딱 금액 주면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본인도 몰라. 고객님도. 뭐 이거 그러면 저희한테 말한 거 이거 단일 공사 들어가 있나요? 뭐 몰딩 걸레바지 들어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봐도 모른다 그래요. 들어가 있을걸요? 왜냐하면 항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상황이 안 좋을 때 문제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객님은 다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견적서 바탕으로 계약을 또 쓰잖아요. 그쵸. 이 내용이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이제 뭔가 시시비비도 다 따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 업자들은 나중에 좀 나쁜 마음을 예를 들어서 이제 먹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얘기 못 들었어. 이 얘기 못 들었으니까 공사에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 이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는 그럼 당연히 못하지. 뭐 그때 돼서 그렇게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단 거예요. 그게 단순히 금액만 저렴하고 싸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안에 세부적인 내역을 한 개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총 금액만 보고 그러면 그냥 이 업체랑 계약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솔직히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이런 상세하게 적어서 하나하나 다 누락 없이 주면은 대부분의 업체는 그렇게 하면 다 합당하게 나와요. 근데 꼭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곳, 상세하게 표시하지 않는 곳 이런 데는 싸단 말이에요.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데는 정말 돈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이유가 없는데. 있는 금액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최저가로 넣어놓고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당연히 금액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는 그런 항목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어떤 자재가 들어갔고 어떤 시공이 들어갔는가를 명확하게 이제 적어주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음, 겉면은 되게 이쁜데 안에가 내장재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 그거 걔가지고 공사가 다 됐어도 그것도 사기잖아요. 우리 느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고. 사실 최근에 인테리어 대표님들이랑 만나면 정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들만 제가 촬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선구적이고 진짜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은데 너무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잘하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고 양심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 몇 흐리는 몇 군데 업체 때문에 미팅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뭐 계속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의구심 가지면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만큼 자기가 관심이 있고 이야기돼야 되고 하물며 계약서 쓰는 거 사인하러 온 거랑 사업자 등록증 내용이랑 주소랑 확인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부터 너무 쉽게 내줘요. 음. 내가 인테리어를 할 거야.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일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어. 그러면 세무서 와가지고 인테리어 한다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부해달라고 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당장 내일 가서 하면 됩니까? 바로 됩니다. 네, 바로 발부해줍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자, 그러면 나라에서는 쉽게 해줘. 근데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거 개업을 하려고 하면 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 검증조차 하지도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고. 면허가 있는 업체가 당연히 공사를 하는 게 맞고 그런 걸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고객님들도 보시면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할 때는 뭐 어느 대학교에 어느 뭐 병원을 했고 뭐 무슨 전공의가 뭐고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이걸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독 또 인테리어만큼은 확인을 안 하십니다. 거의 다. 오로지 그냥 금액, 내랑 뭐 디자인이 좀 맞다 이렇게 너무 쉽게 선택하죠. 요새 또 젊은 분들도 되게 정보도 받을 곳도 많고 그만큼 똑똑하게 접근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말 마음 먹고 사기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실내 표준 계약서도 건축 표준 계약서 다 썼어요. 중도금, 잔금, 뭐 착수금 다 나눠서 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고객님들이 공사를 계약금을 딱 걸어놓고 공사 스타트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을이 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끌려다니는 거 이제 그때부터. 뭐 이제 솔직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말을 너무 잘해요.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거는 조금 미리 받아야 된다. 조금씩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다음 달에 이삿짐을 다 신청을 해놨고 이 기간 안에 여기 집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기간은 이제 밀려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조금씩 계속 지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테리어 사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접근 다 오케이예요. 뭐 계약서 다 확인했고 다 확인하고 다 오케이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무조건 그 계약서에 적힌 날짜대로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조금 나눠달라. 이거를 좀 배분을 해달라. 목공사 시점에 얼마, 뭐 타일 끝내고 얼마 이런 거를 좀 같이 그 특약사항의 조건을 걸고 얘기를 해가지고 딱 지정된 날짜에 공사 끝난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지불을 하시는 게 사기를 좀 제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냥 한 만큼 결제를 딱 받으면 좋고 공사가 끝나면은 저희도 잔금을 딱 받는 한태로 하는 게 서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자이응 보험증권 어차피 이렇게 업체 측에서 요구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고 뭐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계약금 같은 걸 줄 때 좀 불안하다고 하면은 계약 이행 보험증권도 있습니다. 그 이행을 꼭 한다는 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받고 뭐 서로 약속 지켜서 잔금도 제 날짜에 지급받고 업체 측에서도 약속한 날짜에 공사 진행과 마무리를 잘 한다고 하면 좀 웃으면서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견적서 나올 때 세분화해서 싹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오버랩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공사할 때 네.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고객님들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인테리어 사진들도 너무 많이 찾아보시고 이쁜 건 너무 많아요. 처음 예산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내가 좀 살려서 가야지, 조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리폼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다른 벽이 새하얗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또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추가로 공사를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추가 공사 내역서라고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려요. 이제 이런 건 안 되죠. 뭐 천장을 뜯어봤더니 여기가 뭐 경량이고 뭔가 좀 힘들다,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달라, 이거는 저는 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리스크를 감안하고 공사를 해주는 게 인테리어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추가로 돈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해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원해서 내가 이거는 하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공사 내역서를 써서 뭐가 얼마고 총 합계 금액이 얼마고 중도금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송금을 해준다라고 이제 저희가 내역서를 만들어 드려요. 그 말의 뜻은 뜯어보면 만약에 업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공사비가 손해인 경우도 생기겠다, 그죠? 너무 발생합니다. 많죠. 많습니다. 맞죠? 그런 경우도. 현장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비싸지 않나. 근데 뭐 사실 근데 그거 부담스러운 게 저 같은 사업인 입장에서는 더유름 컴퍼니라든지 디자인 새벽이라든지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완전 하이엔드고 너무 비싸고 애초부터 시도조차도 못 할 것 같은 느낌인 거라서 사실 접근이 더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고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은 단가가 안 나오는 공사 안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고 이제 맞춰가죠. 서로 맞춰가요. 이제 내가 원하는 퀄리티는 진짜 뭐 완전 하이 퀄리티인데 솔직히 예산은 뭐 이제 중간 정도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잡아주고 그 예산 안에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자재가 있다 하면은 이 고급 자재에서 뭐 조금 다른 자재로 바꿔서 디자인을 잡아드리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표님들 정도로 디자인을 하시는 사람들은 회사에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진행시키잖아요. 근데 그렇죠. 박 대표님 하도 진행시킨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종합해보면 안 당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본 견적서, 진짜 디테일 있게 하나하나 자재 다 들어간 견적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지 사무실인지 남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1,500만 원 이상은 건설 면허가 또 필요하니까 면허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원도급 계약서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만 보호장치를 많이 두고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션을 많이 취해야 됩니다. 집이나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큰 회사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좀 뭔가 마음도 놓이잖아요. 계약금 같은 거는. 근데 우리 업종은 진짜 어떤 거는 뭐 전셋값 정도 나오는 큰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작게 해도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개인한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지금 저희 업계 자체가 평판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많이 느끼죠. 인식 개선을 위한 좀 좋은 업체들이 많이 노력하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은 빨리 퇴출이 되거나 없어져야만 인식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고차, 폼팔이, 인테리어, 부동산 실장님들, 소장님들 인식이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환경 개선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깨끗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일으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맞습니다. 잘려나갈 사람 잘려나갑니다. 음. 부산에 디자인 새벽이랑 더유름 컴퍼니가 있는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조금 뭐 안 좋은 업체도 많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또 좋은 업체, 정말 또 우수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업체들 때문에 저희 업계 자체가 평판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서는 좀 많이 항상 마음이 좀 안 좋고, 좀 제가 일을 계속 하는 동안만큼은 좀 신뢰를 줄 수 있고 저희 업계가 좀 다 존중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업체로서 저부터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싼 공사도 받아주십시오. 네. 뭐 금액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룸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계속 이런 인테리어 뭐 사기, 뭐 소송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도 듣고 최근에 이제 뭐 변호사님 자문도 구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영향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인테리어 대표님들 한번 만나 뵈러 가는데 다 같이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정말 양심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들도 좀 많으니까 좋게 한번 바라봐 주시고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인테리어를 선도하는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발 한번 썩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 번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